김부영 창녕군수가 오늘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공판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창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마다 경남의 인연과 주요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당원이 많은 전략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꼭대기층까지 타올랐습니다. 입주민 등 4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인근 주택가 등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진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가 수십 년 동안 학교 땅처럼 사용된 것이 이유였는데 이를 알고도 1년이 지나도록 스쿨존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오늘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전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김부영 군수의 빈소는 마련이 됐습니까? 네, 저는 김부영 창녕군수의 시신이 안치됐던 창녕군의 한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가 30분 전인 저녁 6시 반쯤 내려지면서 김 군수의 시신은 조금 전 빈소가 마련된 창녕군 공설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과 창녕군청 관계자 그리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함께 운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부영 군수가 창녕읍 퇴천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앞서 김 군수는 어제 오전 10시쯤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군수의 가족들은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김 군수가 발견된 장소는 자택과 6km 정도 떨어진 장소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검안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군수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의 기록을 토대로 사망 전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군수가 취임 6개월 만에 갑자기 숨지면서 창녕군 내부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애초 오늘 오전 군청에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불참하면서 부 군수가 회의를 대신 이끌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창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참석으로 미리 휴가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창녕군은 김 군수의 장례는 군민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은 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창녕에서 KBS 뉴스 박결입니다. 김부영 창녕군수의 극단적인 선택에 따라 법원은 김 군수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핵심 피고인이 숨지면서 앞으로 재판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부영 창녕군수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인 매수로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하기 위해 지인을 가짜 후보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사업가를 통해 후보에 출마한 지인 등 3명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숨진 당시 발견된 유서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는 상위 안주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내용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내용은 비공개하겠습니다. 법원은 김 군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고인이 숨져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유무죄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선거인 매수 혐의와 관련해 4명이 구속 기소됐고 제3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전 도의원과 지역 언론사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4명은 김군수와의 공모를 계속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군수의 극단 선택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유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기소된 혐의 말고는 검찰이 추가로 김군수를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의 향방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 간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총선 압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자신을 당대표로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도 캠프 사무실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로 윤심을 선점했다고 강조하며 새 확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출산 시 대출 탕감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간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 부위원장이 SNS에 대통령실 우려를 10분 이해한다며 몸을 낮췄지만 정책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과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나 부위원장이 재차 의견을 반복한 것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은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자격이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나 부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창원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영남권 공략에 나선 것인데요. 경남 현안 해결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천연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5명 가운데 김기현 의원을 뺀 4명이 참석해 경남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 첫 일정으로 경남을 찾았습니다. 사천에 반드시 한국형 나사를 만들겠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러 온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승리를 위해 영남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남이 보수의 심장이지만은 수도권 손과 팔다리가 싸운다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창원과 동행해서 검사 생활을 한 경험을 부각시켜 경남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지청장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도 나오고 계시는데 아주 운이 많은. 조경태 의원은 지역민과 청년을 위한 역할을 내세우며 개혁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될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100% 책임당원 투표 방식. 영남권은 국민의힘 80만 책임당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이어지는데요. 사실상 첫날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임시회를 단독 소집한 야당은 북한 무인기 사건 진상규명과 민생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명백한 방탄 국회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해묵은 방탄 타령 그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집권 여당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현장 등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고리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안보 지휘라인 책임자들의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방탄국회라며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는 건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무엇으로 탐지하며 어떻게 추적하며 어떻게 격파하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북한에다 알려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일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충돌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풍자 전시 작품들이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국회 사무처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전시회를 주관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게 오늘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비 사용을 허가했다며 수차례 잦은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될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판하는 정치 풍자 작품들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정체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이 끼칠 영향을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06명입니다. 같은 요일 기준 3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6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9명으로 엿새 연속 세 자릿수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모두 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180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고 7명이 확진됐습니다.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은 3.9%로 하루 새 10%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0%로 분석됐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앞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도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지표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비롯한 실내 마스크 지침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진화할수록 면역 회피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량 백신으로 위중증을 막을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늘 경남 등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숨쉬기 답답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번 주 중반까지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또렷하게 보이던 도로와 건물들. 짙은 미세먼지는 가까이 있는 건물조차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오후 3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각각 48, 4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경기와 충남, 대구도 모두 나쁨 수준인 36 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호남권과 경상권 등 남부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졌던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말 사이 9개 시도에서 시행됐던 비상저감 조치도 추가로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일부 지역에 이번 주 중반까지 영향을 미칠 거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목요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물청소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층까지 타올랐는데요. 입주민 등 4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인근 주택가 등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 건물에 시뻘건 불기둥이 타오릅니다. 불은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옮겨 붙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불길은 멀리서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도 목격됩니다. 정면에 불난 거 보면 그러네. 저 어디쯤이고? 네. 부산 도심 서면 한복판. 부산 진구 부전동 23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6시 반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발령하고 8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주차타워 불티가 인근 2층 규모 상가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주차타워가 불길에 휩싸이고 연기가 이어져 놀란 시민들의 화재 신고 70여 건이 빗발쳤습니다. 새벽 시간대 잠을 자던 입주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고 대피 과정 등에 40여 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큰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키고 현장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차량 진입 등을 막았습니다. 담당 구청도 재난 메시지를 발송해 운전자들에게 이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내일 합동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달려오는 차와 부딪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학교 앞 도로에서 난 사고라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정 범죄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해당 도로는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 어찌 된 영문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아이와 부딪힙니다. 아이는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곳이 학교 정문 앞 도로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상시 밖의 얘기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전시설이라고는 과속 방지턱이 전부입니다. 이 초등학교의 정문 앞인데요.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조차 없고 과속 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 도로 기준으로 부과되고 제한 속도도 시속 30km가 아닌 50km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십 년 전 이 도로 양쪽에 임의로 정문과 후문을 만들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학교 안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도로가 일반 공영 도로인 사실을 진주시가 확인한 건 지난해 2월. 이어 지난해 9월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짓는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 수업 낸 거예요.
하게 밝혀야 되죠. 당장 애들 교육 활동하고 관계되는 여기 직접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한편 이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해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이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남해군은 최근 해저터널 공사 설계비로 국비 486억 원을 확보했고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9년 개통이 목표인 남해 여수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남해와 전남 여수 이동거리가 현재 1시간 30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듭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산업경제 공모사업에 경남 서부권 사업 3건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응모할 사업은 청년 창업타운과 농업 벤처 캠퍼스 조성 등 모두 891억 원 규모입니다. 경상남도는 서부권에 경남투자청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공모사업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농촌마을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농번기에 20명 이상 공동급식할 수 있는 마을 26곳을 선정해 조리원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 마을당 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점심 식사 준비 시간을 절약해 일손 부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지구 관측 위성의 잔해물이 오늘 오후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없었지만 이 시간대에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되면서 운항 지연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수명을 다한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이 오늘 오후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지구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위성의 추락 예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면서 오늘 오전 경계 경보를 발령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의 예상 추락 시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 20분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대를 전후로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잠시 중단되는 등 운항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공위성 추락을 목격했다는 시청자들의 제보도 KBS로 이어졌는데 단순한 비행운인지 위성 추락 모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주위험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회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공군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위성의 최종 추락 지점과 시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락한 위성은 198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한 무게 2,450kg의 지구 관측 위성으로 2005년 수명을 다한 후 지구 궤도를 선회해 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로 떨어진 우주 쓰레기는 5,000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지구 궤도에는 운영이 종료된 인공위성 2,900여 개가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비 후불제라는 새로운 복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에서 송근섭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의료비 후불제가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영환 지사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는 취약계층 환자의 진료비를 협약은행에서 대신 납부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최대 3년 동안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환자들은 당장 목돈이 없어도 지역 내 80곳의 의료기관에서 한 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과 임플란트, 척추질환 등 6개 수술이 지원 대상입니다. 농협은 정책자금 25억 원을 투입해 환자 진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이른바 착한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원리금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환자는 물론 금융기관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단 병원에 갈 수 있게 됨으로써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청북도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뭐 좀 덜 아파도 또는 뭐 좀 필요치 않은 이런 부분도 뭐 진료 대상이 돼서 좀 이런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충청북도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겨울철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쏟아진 적 많으시죠? 실제로 날씨가 추울수록 창문을 안 열고 온풍을 틀면서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전방 시설물에 부딪혀 전복됩니다. 갓길에 멈춰선 화물차 뒤로 달려오는 5톤 화물차. 멈춰서나 했지만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입니다. 이 같은 겨울철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은 추울수록 더 컸습니다. 최근 3년간 1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영상 5도에서 0도일 때 0.27명이었지만 영하 15도 이하 날씨엔 1명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히터를 켠 채 장시간 운전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운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트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틀면 덜한데 겨울에 잠이 더 많이 오지 이제. 차라리 실내 공기가 더 탁하고 하니까. 밀폐된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이 측정기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사람이 졸거나 두통을 느끼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ppm. 차량 실내 온도를 25도에 맞춰놓자 10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0.2%, 즉 2000ppm에 도달합니다. 1시간이 지나자 0.4%까지 오릅니다. 환기를 하면 어떨까? 창문을 열고 달리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1분 만에 0.1%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내려가는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선 차량 내부 온도를 21도에서 23도로 맞추고 30분 간격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현안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일탈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창원 SM타운 등 현안 사업을 정상화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창원의과대학 유치기획단 구성과 국제학교 설립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의 법인 보유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의 법인 보유 임대주택 3만 6천여 가구 가운데 74.3%인 2만 6천여 가구가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을 판 혐의로 20대 외국인 여성을 구속하고 약품 공급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김해시 어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100여 종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많게는 15% 비싼 값에 의약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시가 최근 불법 논란이 제기된 김해 대동과 상동 파크 골프장을 원상 회복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시는 대동은 보전지구, 상동은 취수장과 불과 3.3km 떨어져
파크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과 NH농협은행 경남본부, 함안의 열차 수출 강소기업인 성신 RST가 오늘 함안에서 상생발전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함안군은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 등의 열차를 수출하고 있는 지역 기업인 성신 RST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또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장기 금융 지원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올해가 검은 토끼해인데요. 산토끼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토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가 됐는데요. 새해 토끼와 함께 자연을 느끼고 아이들과 추억을 쌓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창녕의 한 체험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씩은 불러봤을 산토끼 동요의 발상지입니다. 동요를 작사, 작곡한 이일레 선생을 기념해 재직했던 이방초등학교 주변에 2013년 산토끼 노래동산을 열었습니다. 동요 감상실에서 산토끼 동요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그리고 아이들은 동요를 따라 부르며 토끼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신나고 다음에 또 와서 부르고 싶어요. 전시실에서는 토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토끼 종류와 특징, 생태 정보 등이 정리돼 있어 토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설명들을 보고 토끼를 만나면 굉장히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토끼들에게 더 친근함을 가질 것 같아요. 전시관 구경을 마치고 야외 산토끼 체험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산토끼 노래동산에는 10여 종의 토끼 2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토끼를 살피며 먹이를 줄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추억 쌓기뿐 아니라 동물과 교감하는 생생한 체험학습의 장이 됩니다. 티모시라는 건초예요. 이 티모시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토끼들이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당근과 같은 채소는 수분이 많아 토끼가 많이 먹으면 아플 수 있어 건초를 먹이로 주는데요. 토끼가 예민할 수 있어 유의사항을 지키며 먹이를 줘야 합니다. 함부로 손을 넣지 말고 큰 소리 치거나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끼들은 귀가 크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토끼는 포유류 동물로 꼬리가 짧고 귀가 긴 게 특징으로 생장과 번창, 풍요의 상징인데요. 특히 올해는 검은 토끼해로 영리한 토끼와 지혜의 상징인 검은색이 조화를 이뤄 영리함과 지혜로움이 어우러지는 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나온 이들은 추억을 쌓으며 좋은 기운을 얻어갑니다. 예묘년을 맞이해서 저희 이 근처에 경남권에 토끼가 있대서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먹이를 줄 수 있어서 좋네요. 야외 공원에서는 다양한 토끼 조형물들이 아이들을 반기는데요. 방학을 맞아 야외로 나온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 남편이 토끼띠인데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한 해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산토끼 노래동산은 토끼를 활용한 체험 관광지로 조성돼 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체험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동료 산토끼와 연계한 그 토끼들이 종류별로 저희가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산토끼 동네에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리학적으로 계묘는 조력자이자 행운의 신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를 배려하며 번성하길 빌어보는 해라고도 합니다. 지혜롭고 풍요로운 토끼 기운 받아 계묘년 토끼에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탁한 공기로 인해 종일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아직도 우리 지역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잔류 미세먼지로 인해 내일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주 후반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공기질이 썩 좋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에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간 상태에서 출발하겠고요. 함안은 영하 7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10도를 웃돌며 평년보다는 3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볼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밀양과 창녕이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함안과 고성, 통영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출근길, 합천과 함양이 영하 6도를 나타내겠고요. 낮 기온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동쪽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일부 서부 지역은 목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경남 전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